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날씨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요즘인데요. 개인 건강관리 잘하셔서 산뜻하고 건강한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청남도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청남도 의회 영상 소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제342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가 2월 8일부터 21일까지 총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청 및 교육청으로부터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민선 8기 전반적인 정책 추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220만 충남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하며 제12대 충남도의회의 양당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진행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핵심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한 14명 의원들의 5분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안장헌 의원의 긴급 현안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난방비 급등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220만 도민에 대해 특별 에너지 지원금 지급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사료 가격 폭등과 축산물 개방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한우 농가를 위해 이종화 의원은 한우 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 산업 기본법 제정으로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방한일 의원은 의과대에서 배출되는 전문 의료 인력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집중돼 지방의 취약한 의료 체계에 대한 현실을 꼬집었는데요. 이에 도농 의료 격차 해소와 지방의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주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충남을 국방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윤기형 의원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방산혁신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의 충남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선태 의원은 꿀벌 실종으로 고통 겪는 양봉 농가를 위해 꿀벌 집단 실종 농업재해 인정, 효과적인 꿀벌 응애 구제제 개발, 양봉 공익 직불금 제도 도입 등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주장하며 양봉 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제342회 임시회는 2월 21일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66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임위원회별 핵심 소식을 전해드리는 상임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제343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을 심사해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의원 연구 모임은 총 140명의 회원이 11개의 연구 모임을 구성해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연구 모임은 활동비 집행이 저조한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2023년도 의원 연구 모임은 총 321명으로 27개의 연구 모임을 구성하게 되었고 이들의 연구 결과가 향후 충청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위탁 사무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어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도 청취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서 충남 테크노파크의 팀 단위가 24개로 조직을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집중도와 시너지 효과가 떨어져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제산업 분야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통합하고 충남연구원 5개 부설센터를 이관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을 출범시키기로 했는데요. 충남 소재 중소기업의 지원 부족을 지적한 뒤 각 시군별로 균형 지원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통상사무소의 신규 사무소 설치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요. 해외 자본을 끌어오고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충남이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기능과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 충남도에서 사용하는 건축물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충남문화재단과 관광재단, 백제문화재재단을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 시군 도서관에서 다양한 도서를 비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내포 지역 점자도서관 건립, 노후 도서관 개선 등 지역별 공공도서관의 편의 증진도 당부했습니다. 또한 충남 관광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충남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꾸준히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에는 타깃 관광 등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건에 맞는 청년 정책 발굴은 물론이고 스포츠계 성비위 및 비리 문제 등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우수 선수 유출 방지, 생활체육 강화를 비롯해 충남체육회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2023년도 보건복지국의 첫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노인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복지 안전망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도서 산간 지역의 의료 서비스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일터와 처우 개선을 비롯해 다문화, 아동 심리 지원과 관련한 연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남이 탄소 중립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상시 점검하고 폐기물 불법 처리 업체에 대한 강력 대응 등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권익 증진과 충남형 가족 정책 추진과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강조했는데요.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는 양성평등 사회와 가족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17일에는 아동 보호 자립 및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기관을 방문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는데요. 보호 아동과 자립 준비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는 데이터 구축을 통한 스마트 축산 발전을 당부하며 한우 품질을 높여 축산 농가 소득 증가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또한 고유가로 인해 시설 재배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이 대폭 늘어났는데요. 이에 농가 난방비 보조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예비비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해양수산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4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전체 예산의 2.3%로 많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섬과 어촌은 무척 심각한 소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 중요한 가치와 자원이 많은 섬을 지키기 위한 소멸 방지 대책에 더욱 힘써달라며 이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15일에는 스마트팜으로 미래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태안군을 방문했는데요. 이원 간척지 스마트팜과 지방정원 조성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스마트팜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로 충남의 스마트팜 단지가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충남도 국방 관련 기관 이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조례를 심사했는데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서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 조치로 도민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방산업 육성 지원과 인삼 약초 산업 세계화 추진의 경우 미래 성장 동력이니만큼 모든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대형 사고로부터 도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활동과 화재 진압 장비 구매에도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말했는데요. 재난 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 홍보가 늘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좋은 화재 예방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교통정보센터와 서울소방학교 현장 견학을 다녀왔는데요.
과학 기반 교통관리 체계와 첨단 소방 교육 훈련 시설의 견학을 통해 이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진로융합교육원이 전국 최초로 충남에 설립되는 만큼 운영에 필요한 시설 투자를 충분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대면 활동이 모두 정상화되는 첫 학기가 차질 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는데요. 2025년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가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준비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상호 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공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생 발전 방안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지원과 치료를 통해 고위기 학생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9일 홍남초, 보령 창미유치원, 주포 학생야영장 현장 점검을 통해 인공지능과 유아 놀이 중심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10일에는 천안의 신설학교와 과밀학교에 들러 현장 소통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내포신도시 완성추진대책 특별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는데요.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추진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이상근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고광철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앞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여러 인프라 확충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청년정책 관련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청년정책에 관해 전반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있는 정책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정책 개발 시 문화, 예술, 체육 등 여가 생활과 관련해 현재 트렌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는 3군본부, 국방대, 육군훈련소 등 군 관련 기관이 다수 소재해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국방 관련 기관 이전 및 국방 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받고 국방 산단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홍완선 교통연수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 교통연수원의 운영 방안과 현안 문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이를 철저하게 검증한 뒤 적합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이상 상임위 브리핑이었습니다. 방한의 의원은 올해는 4.29 상해 의거 91주년으로 윤봉길 역사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사공원 내 충남 의병 기념관을 건립해 나라 사랑 교육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자고 강조했습니다. 정광섭 의원은 수산, 해양업의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수산, 해양산업을 이끌고 미래 먹거리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는데요. 충남 도립대학교 하양학과의 정원수를 조정해 수산 해양학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성재 의원은 공교육 혁신과 해외 조기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핵심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진 참교육자 양성, 해교를 활용한 조기 유학생 유치 등의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명숙 의원은 충남도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부실함이 드러났다고 말했는데요. 25개 기관을 18개 기관으로 줄이면서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지사 공약 사항인 문화관광공사를 비롯한 5개의 기관을 더 신설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김옥수 의원은 15개 시군의 상징성을 전달하고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해 설치된 조형물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각 시군의 특색을 살리며 도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편산범 의원은 폐쇄된 발전소의 관광 자원화 방안 마련과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 전환을 주장했는데요. 보령 화력 1, 2호기의 경우 서해의 낙조를 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송전거리별로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익현 의원은 등유 유류세 한시적 추가 인하,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연결망 확대 등을 촉구했는데요. 효율적인 난방비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박기영 의원은 강남학교의 단순 이전과 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 원도심 공동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만큼 원도심 공동화를 막고 강북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편리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근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 통합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신영호 의원은 직장인 운동경기부를, 충남 지역은 2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주변 광역단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직장 운동경기부 확대와 육상 종목 신설 창단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현희 의원은 충남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는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가족을 위한 시설인데요. 그러나 설계 도면상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배치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구조와 시설 배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수 의원은 부여에 건설 중인 신금강대교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신금강대교가 다양한 기능을 갖춘 대교로 건설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열린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서 의원은 건설 산업 생산과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충남도 건설 산업이 지역 경제 성장과 직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 업체가 하도급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전익현 의원은 충남 최남단 섬인 유부도 주민들은 식수 부족에 운항 여객선도 없는 열악한 삶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섬 주민들에게 교통권과 수돗물 공급망 확충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첫 교섭단체의 대표 연설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인 김은규 의원은 충남의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충남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자랑스러워하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충청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님을 비롯한 48명의 도의원님들과 함께 힘센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36명의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지속가능한 충남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비전과 도민을 위한 진실된 마음으로 정책을 만들고 가꾸고 키워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발언을 통해 소통 없는 민선 8기 도정을 질타하고 공약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역대 최고인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했으며 국토부 장관과 협업해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조기 연결을 추진하는 등 지난 7개월간의 민선 8기 성과를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자화자찬은 도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공허한 울림으로 들릴 뿐입니다. 지금 도민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충남도 의회 신규 정책지원관 13명을 임명했는데요. 임기는 2년으로 근무 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는 조례 재개정 및 예산 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 지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등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충남도 의회의 입법평가제도 도입 성과와 발전 로드맵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는데요. 충남도 의회는 2022년 1월 우리나라 최초로 입법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지난해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의회 48명의 의원들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빠른 피해 복구를 염원하며 성금을 모금했는데요. 강진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구호 활동 지원을 위한 성금을 500만 원을 전달하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2월 21일에는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로 내 고향 충남을 응원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해줄 것을 독려했는데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청남도 의회 영상 소식 일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다양하고 재밌으며 유익한 정보를 모두 모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의회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남도의회 영상 소식 2부에는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충남도의회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네, 충남도의회 현장 속으로. 이 시간에는 충남도민의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다양한 조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민수빈 아나운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야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 혹시 경철 아나운서가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제가 누굽니까? 이 충남도의회 영상 소식의 마스코트 진행자 아닙니까? 그 정도 기본 상식이죠. 자, 그럼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란 무엇이냐? 바로 빨리 말해주세요. 뭔가요? 네, 바로 여기 밑으로 자막이 자세하게 나가고 있죠. 아하, 센스가 있으시군요. 네, 그런데 시청자분들 중에는 조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 조례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실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얘기 하시려던 거죠? 네, 정답입니다. 네,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경철 아나운서께 뒤처질 수가 없어서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 제12대 충남도의회가 개원한 이후로 조례 제정, 개정 건수가 총 76건이라고 해요. 이 중 제정이 29건이고 개정이 47건으로 의원 1인당 1.6건의 조례를 발의한 건데요. 와, 이 충남 도민을 위해서 참된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은요. 슬기로운 자치법규 어떤 조례들이 소개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기대해 주세요. 민수빈 아나운서, 혹시 충남도에 이 섬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세보진 않았지만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한 100개, 200개? 일단은 정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제 별명이 뭐라고 했죠? 마스코트? 그래요, 마스코트. 이 마스코트에다가 이 시간 이후부터는 만물 박사도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딴소리 그만하시고 빨리 정답부터 알려주세요. 저 궁금하단 말이에요. 네, 우리 지역인 충남도의 섬의 수가 무려 268개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죠. 그 중에서 보령 지역에만 105개가 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많은 섬을 오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해상교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서민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바로 해상교통이잖아요. 그런데 육상교통수단에 비해서 시설도 그렇고 접근성도 떨어지다 보니 많은 불편을 겪었었는데요. 그동안 이러한 어려움들이 지속적으로 대기되어 왔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불편들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소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조례는 바로 이겁니다.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재 충남도는 국도 77호 개통과 함께 원산도 연륙에 따른 대천 선촌 항로 등의 해운선사 경영수지 악화로 안정적인 운항이 불가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충남도 내 연안 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에 필요한 운항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 환경과 교통 여건을 가진 충청남도 도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한 거라고 하는데요.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구체적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운항지원금 지원 및 지급 조건, 운항지원금 지급 중단, 지원받는 여객선사의 자료 제출, 지원받는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섬 지역 도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해상 교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바람 쐬러 나오셨어요? 응, 바람 쐬러 나왔슈.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충남 공주여유. 아, 공주. 저는 홍성이에요, 홍성. 아, 저기 이거 드실려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맛있겠네. 저는 박력 있게 원샷 하는 남자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원샷. 원샷, 원샷, 원샷. 예, 아주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충남 공주여유. 공주. 그러면 이거 드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박력 있게 원샷 하는 남자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원샷, 네, 원샷. 원샷 해야지. 원샷. 원샷. 아유, 원샷.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이거 하나 드셔보실래요? 야, 감사합니다. 많이 먹어요. 예. 나는 예. 박력 있게 원샷 하는 사람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원샷. 원샷 해야 돼요. 쓰리샷인 것 같긴 한데 원샷. 예.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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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샷. 감독님. 화장실. 화장실 갔다 올게. 아이, 어디 가는겨? 와서 촬영해야지. 가면 어떡해요? 경찰 아나운서, 배 좀 부르셨겠어요? 아, 진짜 배가 엄청 지금 음료수로 가득 차가지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네, 요즘 이렇듯이 경증 치매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혹시 경증 치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치매가 단계별로 나뉜다는 거는 잘 몰랐거든요. 맞습니다. 이 노경철 아나운서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경증 치매의 경우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감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치매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계에 맞는 적절한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발의된 것이 바로 충청남도 경증 치매 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충남도 의회가 경도 인지장애 및 경증 치매 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건데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 노인 증가로 초기 치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경도 인지장애 및 경증 치매 노인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온 가족이 돌봐야 할 정도로 참 어렵다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특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데 치매 발생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부터 치매 관리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다 보면 앞으로는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충남 보령에 가면 공주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뭐라고? 나보다 더 예쁜 애들이 있다고? 보령씨? 그 비결이 뭐지? 다음 조례에 집중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다음은 충남의 뷰티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충청남도 뷰티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실 뷰티 산업은 미래 유망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한류 열풍을 기반으로 K-뷰티 산업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K-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뷰티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조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K-뷰티 혁신 종합 전략에 따르면 화장품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4,966억 달러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2.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2024년에는 6,46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K-뷰티 시장에 발맞춰서 충남 뷰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화장품 산업의 기술 경쟁 패러다임이 단순한 유행 중심에서 벗어나 효능, 그리고 친환경 및 지속 가능성, 융복합 등으로 변화하고 있죠. 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발맞춰 준비한 충청남도 뷰티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변화하는 뷰티 산업 시장 상황에 발맞춰 지역의 해양 자원과 농산 자원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치 등 뷰티 관광 육성에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일은 안 하고 뭘 자꾸 보는 거야? 아니야, 그냥 뭐 이것저것 좀 보느라고. 아, 진짜 미치.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진짜. 놓잖아 이거. 같이 있는 사람도 심란해지겠구만. 대체 왜? 어디 돈 나갈 데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에 내가 이 사용료 입금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돈이 좀 모자라서. 사용료? 그래서 좀 곤란한 상황인데 요즘 농촌에서 수익도 나지 않고 사용료가 좀 부담이 되더라고. 그래서 돈 나갈 때는 많고 돈 들어올 때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정말. 힘들다 진짜. 어디서 돈 안 떨어지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방법이 있다고요. 경찰 아나운서, 그래서 방법을 찾으셨나요? 네, 다행히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방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충청남도 농업인 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바로 그것인데요. 지난 2012년에 준공된 충청남도 농업인 회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된 조례입니다. 농업인을 위해 회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실을 사용하는 단체들에게 사용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회관 사용의 효용감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회관을 사용하는 농업인 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한 개선 부분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건데요. 네, 맞아요.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들도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죠. 그래서 불편한 점들은 하나둘 개선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대관에서 사용 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또한 기존의 위탁 기간도 5년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등으로 개선돼 앞으로는 우리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공간에서 농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 투, 원. 아니, 민수빈 아나운서, 지금 뉴스 소식 전하다가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댄스 스포츠에 아주 푹 빠졌거든요. 한번 스텝 같이 밟아보시겠어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원, 투, 차차차. 원, 투, 차차차.
이거 되게 신나는데요? 제가 또 다른 적성을 찾은 것 같은데. 오, 그러신가요? 생각보다 잘한다라고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렇게 생활 스포츠로 여가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음은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앞으로는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충남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반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사실 생활체육은 체력관리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화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최근 들어 생활체육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진 만큼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된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요즘 대다수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건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사람들은 건강해지는 방법으로 이 체육을 손꼽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운동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네, 공공체육시설의 우선 사용과 사용료 감면 등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과 실태 조사 시행, 그리고 처우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앞으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 개선도 나아질 전망이니까요. 더욱 기대가 큽니다. 어이, 거기 누구 담배 하나만 있으면 줘라. 뭐야 이게? 장난해 지금? 에휴. 오늘이 충남도 의회 영상 소식 찍는 날이냐? 수빈이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줘라. 자식, 성공했구만. 충남도 의회 영상 소식도 찍고. 죽기 딱 추운 날씨네. 죽기 전에 손 녹이는 거 정도는 괜찮잖아. 어머, 경찰 아나운서 괜찮으신 거죠? 네. 아니, 등장인물이 뭔가 낯이 익던데요? 괜찮습니다. 네. 민수빈 아나운서도 출세하셨어요. 아이, 그럼요.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도나 기사를 통해 많이 이런 소식 접하셨을 텐데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소방청에서 지난 2022년 국내 화학사고에 대해 조사를 했더니 총 발생 건수가 218건이라고 합니다. 인명피해도 200명이 넘게 나왔다는데요. 네, 저도 기사 봤는데요. 전년보다 사고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안타깝게도 인명피해는 늘어났다고 합니다. 공장 등 작업장에서의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유해 화학물질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의회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각종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충남도민 안전을 확보하는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도지사의 시책 수립 및 시행 책무를 명문화해서 도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건데요. 특히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관련 내용을 신설했으며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사고 대응 계획,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 조치,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각종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이럴 수가. 아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주차를 잘못한 적이 있어요. 혹시 딱지? 네, 맞아요. 아니,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인 줄 모르고 제가 잠깐만 주차를 한다는 게 완전 잘못했죠. 맞아요. 아이들은 잘못된 주차를 하면 시야가 좁아지면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교통사고, 추락 화재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다양한 장소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린이 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인, 법인, 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충남 도내의 어린이 안전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한 조례 어떠셨나요? 어렵진 않으셨죠? 실생활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조례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이 시간 앞으로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조례 슬기롭게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남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지역 민원상담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유, 그럼요. 저는 잘 알고 있죠. 그동안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물론이고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 하나하나 놓치지 않기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더 많은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도민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지역 민원상담소. 먼저 천안 지역에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3개 지역 민원상담소,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천안 1민원 상담소는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는데요. 홍성현, 신한철, 안종혁, 신순옥, 이현숙 의원이 주민들과 소통하며 민원 해결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안 2민원상담소는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소통하는 구형서, 유성재, 김도훈, 오인철, 정병인 의원이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3민원 상담소는 주민의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려주는 김선태, 박정수, 양경모 의원이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친절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도의회를 찾아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역 민원 상담소. 지역 주민으로부터 입법, 예산, 정책건이나 지역 현안, 생활 불편 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 반영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충남도민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나아가 지역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될 지역 민원 상담소. 앞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충남도민에게 힘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충남도의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20만 도민과 함께하는 충청남도의회 영상 소식 마치겠습니다. 충남도의회 영상은 도의회 홈페이지 또는 의회 공식 너튜브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